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우리 세금 계산서 제도, 그 다음에 계산서 제도 부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 계산서 제도입니다.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부분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다라는 거죠. 물품 대금을 받을 때 부가세까지 같이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런 과정의 증빙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기능은 세금 영수증, 청구서, 영수증, 일반 영수증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장, 증빙서류, 과세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종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 일반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명확하게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 한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는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총 2장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공급자 보관용, 파란색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구분 없이 한 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발급하느냐?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범위가 21년도부터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으로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거나 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국세청에다 질의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된다. 미발행했을 때 가산세 적용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발급 시기는 거래 시기이고 공급 시기이다 라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금계산서 제도와 계산서 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레시피 세무편이나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실무 쪽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있을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하느냐 하는 건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상 판매의 경우에도 인도되기만 하면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내가 다 회수했냐 안 했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인도되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할부 판매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지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되어 있습니다. 받기로 한 때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합니다. 공급 시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직수출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하지 않지만 공급 시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일 때에도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공급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라라고 했는데 발급 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번 보면,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미리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재화는 공급이 안 되었는데 돈 받고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 주는 거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동시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돈과 세금계산서를 바로 교환할 때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 시기 전 발급에 대한 원칙을 살펴봤고요.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 전 발급 특례는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가를 수령하면 정상적인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바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 그런 경우에는 발급하고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정상적인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계약서 등에 의해서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그 다음에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을 했는데 재화는 공급이 안 됐지만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했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까지 대금을 회수했다면 그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 발행했을 때 대금을 회수해야 된다. 그 회수 시기가 원칙은 발행과 동시에 또는 일주일 안에 또는 30일 안에 또는 과세 기간 안에 받았다면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공급될 때 발행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처별로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1여월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휴일로 해서 발급하는 경우, 해당 달의 말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9월 달 부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한 달치를 합계해서 9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 10월 10일까지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여월 이내에 임의로 정한 기간을 정합니다. 1일부터 5일 또는 6일부터 15일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 기간에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발급한다. 그러면 그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인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합계를 내도 좋고 한 달치를 합계 내도 좋고 일정 기간 단위로 해도 되고 아니면 거래 사실이 발생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해도 좋고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1역월이죠. 1월이 아니고 1역월입니다. 달력에 있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사이의 합계 부분입니다. 자, 9월달과 10월달을 합쳐서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공급자, 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면 발급 시기, 즉 공급 시기 이전에 선발급하면 요건 충족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급받는 자인 경우 요건 충족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고 가산세 없습니다.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대금 받거나 7일 내에 받거나 과세 기간 내에 받거나 이런 부분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발급 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했다.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급 시기 이후 발급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나옵니다. 1% 가산세 나옵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연 수치 가산세가 부담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발행해야 되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발행을 하게 되면 양쪽이 가산세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급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자, 굉장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언제 발급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문제 여러 가지가 엮여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효력이 없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항목을 보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적 기재사항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누락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급하는 자의 주소라든가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단가, 수량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기세금계산서라고 이야기하는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입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출력하면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급받는 자 보관용인지 공급자 보관용인지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공급자는 빨간색으로, 공급받는 자는 파란색으로 인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이고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즉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이 3억 원이 넘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는 거. 미전송하게 되면 가산세 나옵니다. 지연 전송에도 가산세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되는 가산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 1%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전자의무 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세금계산서, 즉 수기세금계산서가 되겠죠.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사업장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했으면 가산세 1% 나옵니다. 이런 가산세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전송하게 되면 0.3%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전송하게 되면 0.5%의 가산세, 세금 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 누락되게 되면 1%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서와 전자계산서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산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면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면세에 관련되는 재화나 용역일 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장별로 총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3억 원 기준으로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기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의 사업자는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에 발급해야 되는 기간은 1년 단위로 판단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전자로 발급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전자로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자계산서도 전송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